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문자의 공지맞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문자의 공지맞이는 인간과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숨어있는 작은 영웅들의 얘기를 진솔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들어보는 그러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두엽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두엽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앉으시죠. 그리고 이두엽 이사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이현주 PD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PD님, 네. 자, 앉으시죠. 1919년 4월 나라를 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국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피와 땀과 모든 재산을 털어놓은 선현들입니다. 바로 그 선현들이 만든 임시정부, 이제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현재 회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신 김자동 회장님이 계시고, 김자동 회장님을 도와서 우리 이두엽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를 오늘날 탄탄한 반석기에 올려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내년이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100년인데요. 그러니까 1919년, 내년 2019년이죠. 예. 그 역사적인 의미는 어떤가요? 3.1운동 100년이라는 것은 그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자주 민주, 자유롭고 민주적인 어떤 평등한 국가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기로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3.1운동 100년, 임시정부 100년을 기념한다는 뜻을 떠나서 새롭고 하나된 나라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경제적이나 국가의 위상은 많이 발전했지만 내부의 갈등, 특히 진보 보수의 갈등, 또 역사를 보는 시각의 갈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하나 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같은 좀 나이 든 세대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현주 PD님 같은 젊은 세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주 PD님은 여기에 대한 소회나 평소 때 그냥 그 젊은 세대로서 느끼는 감정은 어떠세요? 저희가 교과서로만 봤던 3.1운동이나 그 임시정부의 활동들이 지금 되돌아봤을 때 작년부터 일어났던 이런 촛불 정신과 우리 민족 대대로 이런 자주 독립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0주년을 더더욱 놓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지난 근대 시기에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식민지 36년 지냈지만 일본도 식민지에 가까운 세월을 보냈고요. 특히 30만 명의 선량한 중국의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남경 대학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상해 임시정부, 특히 우리 3.1운동에 대해서 앞에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19년 3월 1일 날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숨지은 듯이 조용히 있던 중국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오사운동, 그것도 북경대나 칭화대 같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중국 국민들은 굉장히 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굽게. 그리고 어찌됐든 상해 임시정부 기반으로 우리 윤봉길 의사님, 이봉창 의사, 또 안중근 선생님, 이런 분들이 끝없이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불굴의 정신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아니 중국 사람들은 1억의 중국 인민들이 할 일을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의 운동을 한국의 의사 한 명이 해냈다, 이런 평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이두엽 이사님께서는 이제 내년에 개관이 되는 착공이 되나요? 임시정부 기공이 되죠. 기공이 되죠. 기념관 서대문 옛날 형무소 역사박물관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정부 사업이지만 우리 기념사업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추진을 갖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는 저도 이사로 참여한 지 15년 정도 됐습니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해왔고, 격월간으로 독립정신이라는 잡지를 10몇 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시정부 기념관 하나를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과 사단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함께 연합해서 내년 3월 2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 기공을 하고,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만들어지는군요. 어떤 국민 정신교육의 도량이자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정신적 구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관이 완공이 되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국민학생, 중고등학생한테도 역사의 교육 장이 되겠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5.4운동에 3.1운동은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쳤죠. 인도의 간디의 어떤 저항운동, 그것도 이 터키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민족 자결, 그리고 어떤 민주화,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세우는데 한국의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어떤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냥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준공이 되면 벌써 중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충칭을 방문하셨을 때 충칭의 마지막 임시정부가 귀환을 할 때 미처 뒷정리를 하느라고 따라오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그들은 국적은 중국이죠.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거의 감격해서 임시정부 기념사관이 설립이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사적 유물과 자료들을 전부 다 기증을 하고, 또 자기들도 후손들도 정기적으로 기념관을 방문해서 근대사에, 아시아의 근대사에 어두웠던 항일운동에 나섰던 선조들을 영원히 기리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님도 이번에 갔다 오셨죠?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우리 기념사업관이 준공이 되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이제 기념사업회 발족과 또 기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우리 이두엽 이사님께서는 원래 KBS PD를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독립운동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 이제 기획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이현주 PD나 아주 경제를 비롯한 많은 협업을 통해서 분들이 함께 이제 해나갈 텐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젊은 그들이라는 화두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부분의 지금 특히 자라난 미래 세대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피난나에 대한 역사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어떤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열사들 있지만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젊은 그들 그 3.1운동을 일으킨 중심이었다는 걸 정말 꼭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10대, 20대죠. 예, 안중근 의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나이가 많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아닌가요? 20대. 특히 올해가 신한청년당 100주년이셨는데 예. 그 몽양 예운영, 예. 우사 김규식, 조동호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예.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을 결성을 합니다. 아, 그래서 1차 대전의 종전 이후에 국제정치 변화를, 정세 변화를 바라보는 당대 최고 엘리트들, 젊은 것들이 우사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에 파견하고, 파리 강화에.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조수왕 선생을 비롯한 그 그룹이 조선 독립선언서, 지금 봐도 대단한 명문입니다. 그 세계적인 명문, 모 독립선언으로 또 28 그 독립선언으로 모아지면서 그 젊은 그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을 또 만들어 나갔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현주 PD 중심으로 해서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 임시정부 관련 다큐멘터리는 우리 이제 PD계의 원로이신 우리디업 이사님하고 또 이제 젊은 우리 이현주 PD가 같이 합작을 하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합작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디업 이사님께서 90주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90주년 때도 이미 다큐를 제작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제가 90주년 때 이제 담당 이사로서 몇 개의 어떤 그 다큐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그 남자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그 남자의 나라. 이봉창 의사 이렇게 다큐 드라마를 만드는데 참 그 방송각을 보면 참 좋았어요. 아, 그때 시청률도 꽤 높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근데 홍보가 썩 잘되지 못해서. 아니, 이때 홍보도 좀 하시죠, 뭐. 그래서 오늘 홍보차 약간 독립운동가처럼 네.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친왕을 모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것은 되게 일본 사람들은 그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을 다 천민, 그 조선의 귀족들, 양반 귀족 계층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흉내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친왕을 망명시키라, 의친왕 망명 작전이 있었습니다. 의친왕 망명. 예, 그걸 주도했던 분이 지금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님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조선 왕조의 구한말의 고관 대작 중에서 임시정부에 참여한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임시정부에 꼭 양반 중인 가리지 않고 어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셨죠. 그 과정을 의친왕을 망명시키라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면 김구 선생님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이현주 PD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뭐 어떤 소회나 또 혹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뭐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부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죠. 대부죠. 또 외적으로 키도 크시고 어떤 장군감 같은 인상이 있으신 거, 저희가 독립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심이신데, 상대적으로 김구 선생님에 비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번 저희의 100주년 기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젊은 그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물론 중심으로 하겠지만 보이지 않게 자신을 숨어서 희생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자기 가족들이 고생하는 그러한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을 발굴하는 다큐가 되겠군요. 앞으로
다큐 나오면 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지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또 그리고 자기 일에 바쁘지만 이렇게 숨어있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그리고 위대한 정신을, 독립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두엽 이사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두엽 이사님 같은 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다큐를 만들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입문자의 옹지마지 오늘 두 번째 시간 잘 보셨는지요? 우리 이두엽 이사님 위대한 작은 영혼입니다. 박수로 한번 쳐주시죠. 저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